서울과 강원 양양군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10년간의 추가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에 완전히 개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고속도로가 동홍천까지만 뚫려 있어서 이후부터는 44번 국도를 타고 강원도 인제 쪽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동홍천에서 양양을 연결하는 나머지 71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제는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동해안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가 1시간 30분대로 3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에 편중됐던 교통량도 상당수 분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된 동홍천 양양 구간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즐비한 국내 최대의 산악지역이죠. 이런 험준한 지형 때문에 고속도로 구간의 70% 이상이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뻗어 있어야 할 고속도로가 얼마 달리지 못해 산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잠시 위용을 드러내지만 다시 험준한 산에 가로막힙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홍천 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국내 최대의 난코스. 험준한 산맥을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만들다 보니 71km 구간에 터널이 35개, 교량은 무려 58개나 됩니다. 그중에도 백미는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터널로 길이가 11km로 세계에서 11번째로 깁니다. 산악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설된 휴게소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가 아는 휴게소와는 조금 다르죠. 산악지형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휴게소를 공중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첫 상공형 휴게소인데 휴게소를 하늘로 띄워 생겨난 공간엔 넓은 주차장과 습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악지역으로서 부지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IC 내에 녹지대 구간을 활용해서 동해안으로 가는 최북단 고속도로의 개통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나머지 71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제는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동해안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가 1시간 30분대로 3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에 편중됐던 교통량도 상당수 분산될 전망입니다. 시원하게 뻗어 있어야 할 고속도로가 얼마 달리지 못해 산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잠시 위용을 드러내지만 다시 험준한 산에 가로막힙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홍천 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국내 최대의 난코스. 험준한 산맥을 서울과 강원 양양군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10년간의 추가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에 완전히 개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고속도로가 동홍천까지만 뚫려 있어서 이후부터는 44번 국도를 타고 강원도 인제 쪽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동홍천에서 양양을 연결하는 남을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만들다 보니 71km 구간에 터널이 35개, 교량은 무려 58개나 됩니다. 그중에도 백미는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터널로 길이가 11km로 세계에서 11번째로 깁니다. 산악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설된 휴게소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된 동홍천 양양 구간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즐비한 국내 최대의 산악지역이죠. 이런 험준한 지형 때문에 고속도로 구간의 70% 이상이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